자, 이제 49번.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의 당비를 납부하였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진실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원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로도 죄가 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다 유죄받았죠. 사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선관위,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회신이 나온 게 10만 원까지는 후원금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납부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 연말정산하라, 이렇게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도록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회신을 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에서 후원금을 당비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변경 없이 인정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었고, 두 번째, 당비 납부 이런 회신이 왔다 하더라도 형법상 뭐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두 번째, 이게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다. 공소장의 기재 자체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주노동당, 지금 시절에서 민주노동당은 그냥 유죄입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가능합니다. 왜? 민주노동당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편하잖아요. 민노당이 무슨 공소기각 결정이냐? 무죄다, 유죄다. 민주노동당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까지, 이것은 기판력의 기준시라는 거죠. 포괄일제가 A, B, C, A, B, D, E가 이제 연속해서 범해졌는데 여기에서 C가 확정을 했다. 그래서 이 C가, 이게 포괄일제 관계 전부 다 C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범행일이에요. 뭐 1월 1일, 2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이 이것은 범행일인데, C가 이 사이에 확정됐는데 사실심 선고시, 선고시가 뭐 3월 2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면소 판결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실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괄일제가 이 확정 판결을 전후로 하나의 범죄, 하나의 범죄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판례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해야 된다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확정된 C가 동종의 범죄이게 되면
위와 같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해야 된다. 형법에서도 나오는데 포괄일조의 분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포괄일죄가 분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된 C가 동종의 범죄가 아니라 별종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때는 기판력이 그 이전 것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기판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분단되지 않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A, B, D, E가 1개 포괄일죄로 전체의 1개 주문을 내는데 이때는 실체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의 시적범위, 그 이전의 것은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 그 이후 것은 실체 판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종의 범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별종의 범죄라면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분단이 되지 않는다. 안 되면 보고 외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여러 개의 무면의 의료 행위, 그냥 그대로 외웁니다. 무면의 의료 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에 일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 그 다음에 단순히 의료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건데,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조법, 그러니까 이제 A, B, D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이고 여기 가운데 확정된 게 동종의 범죄면 된다. 그래서 바로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조법이라든지 뭐 의료법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법명이 달라도 이 두 가지는 동종범죄로서 포괄일죄가 분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을 그냥 합시다. 좀 어려운 판례이니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서 일단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는 기판력이 미쳐 면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면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는데, 이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기존의 것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 그러나 새로 확정된 게 단순히 의료법 위반죄로 해도 이 두 가지가 동종이어 어떤 기판력 미치고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면소 판결, 그 이유는 실체 판결, 그래서 두 개의 주문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판례예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쩌겠어요. 기억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도 돼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이 의료법 위반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형법 37조 전단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자, 경합범이다. 일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자, A와 B가 경합범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했고, 그런데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기재, 무죄는 이유를 기재했고, 그런데 항소는 전부, 항소장은 전부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심 판결 전부가 2심이 돼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무죄 부분을 원심이, 항소심이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전부를 파기하고 이때는 공사실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일부 상소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소장, 이유서를 모두 고려해서 가급적 전부 상소로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상소장에는 예를 들면 A만 기재, 이유서에는 B만 기재를 했다. 이러한 경우라도 A, B 전부 상소로 봐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무죄 부분은 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장에는 전부 표시했다. 이것은 전부 상소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전부 상소다. 그래서 1심 전부가 2심 되고, 이러한 경우 전부가 2심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파기 사유가 있어도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파기하더라도 전부를, 일부만 파기 사유가 있어도 전부를 파기해야 된다. 전부가 2심 되니까 전부 파기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전부 상소. 이러한 경우에 전부 상소로서 1심 판결 전부가 2심 되고, 그 결과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때, 즉 일부에만 파기 사유가 있어도, 그래서 전부가 심판 대상이니까 전부를 파기하고, 그래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